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영상이어도 얘들아 나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할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EBS라든가 강의를 찍을 때는 인강은 정말 약간은 격식 있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돼. 왜냐면 정말 전 학생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희와 나만의 소통하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리고 너희 평상시엔 날 보잖아. 현강에서 보다가 잠깐 한 번인 거라서 저 현강처럼 할게요. 그러니까 막 격식과 예의 그런 건 없어. 왜? 우리 사이니까. 그리고 너희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반이니까 제가 그냥 마치 현강처럼 해야 여러분들도 마치 이걸 현강 수업 듣는 것 같이 할 것 같아서 그냥 저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직접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아주 간혹 조는 학생들을 내가 깨워줄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괜찮아 그것도. 왜 괜찮은지 알아? 보여요. 보여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겠지만 지금 몇 명 또 비웃는다 하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거나 하지 말고 제가 중간중간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어쨌든 이 영상을 제대로 졸지 않고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들어와 계실 거야.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실 거라서 어쨌든 중간중간 깨워가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내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내가 앞에 있을 때 조는 게 차라리 얘들아 당당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껏 존다? 그거는 좀 비겁한 거야. 그러니까 논리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나 이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너희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할 거야. 그럼 누구누구 졸았냐 물어볼 거야.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안 들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자, 이제 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어디 먼저 피시냐면요. 48페이지 먼저 펴주세요. 왜냐면 48페이지가 여러분들 수업 진도 나가기가 조금 더 3문부터 출발하려고. 자, 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이제껏 여러분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수기파도 끝나고 그러니까 수능 기출도 끝나고 그리고 심화로 문학 작품을 한 작품 한 작품 저랑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끝나고 심화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이 들어갈 건데 사실은 이 과정이 얘들아 너희가 나는 계속 뭐 영역별로 문제만 푸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게 전부예요. 알고 있잖아. 너희가 실전 모의고사 결국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 국어 시험을 보는 거에서 나는 이제 문학을 담당했으니까 문학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놓다 보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 풀기 위함이라서 끝까지 쫓아오시고 그 다음에 2에서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새로운 교재가 나간다 뿐이지 역시나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너희가 이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 재주시고 제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2개 맞았어요 3개 맞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영상이니까 한 번만 더 내가 잔소리 해볼게. 너희 눈치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간 내에 푸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토탈 45문항을 그리고 문학에서의 문항을 제 시간 내에 얼마 만에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잘 요령을 피우면서 푸느냐. 여기서의 요령이라고 하는 건 학습법대로 잘 익혀서 보기도 잘 보고 문맥 앞뒤를 잘 봐가면서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나중엔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지문 분석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고 그래도 답은 2번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정도의 실력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푸느냐를 스스로 체킹을 해야 하는데 그 체킹을 누굴 통해서 한다? 나를 통해서 한다. 인 수업 시간이에요.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어휘들 반복되는 어휘들을 배우고 그리고 방법론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풀이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시간 제고할 때 왜 45문항을 80분 시간 제고하잖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푼단 말이야 당당하게. 그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자마자 너희 입장에서는 오자마자 수업 들으려고 심한 앉았더니
무슨 또 저렇게 잔소리를 해라고 할 것 같지만 잔소리가 얘들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체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은 잔소리가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래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배지 원장님이 산문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가 자꾸만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요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4주간 계속 문제풀이 영역별로 할 거예요. 반복. 이제 것까지가 딱 몸에 안 나와닿은 학생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저 이제는 자신 있어요. 저 이제 영역별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아침 수업 9시에 하는 실전 모의고사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어찌됐건 아직 부족해요 이러면 다음 주까지 다음 4주까지는 더 들으셔야 다음 4주 분기까지는 더 들으실 건데 자 오늘 이제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산문이요. 현대 산문 우리 배웠던 거야. 산문은 줄거리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난 줄거리를 찾겠다. 인물을 찾겠다. 현대 산문은 인물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이 인물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슬퍼하는지 이런 심리도 잘 찾아가면서 그래서 간단하게 뭐 도식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이제 막 도식화를 막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읽어가면서 인물 찾고 이런 줄거리를 찾으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시간을 먼저 재서 여러분이 풀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항상 제가 시간을 잴 때 아니 시간을 잴 때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이 45문항을 한꺼번에 풀 때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항상 보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보기가 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출발을 한다. 자, 특히나 현대산문은 보기가 줄거리가 잘 돼, 그냥 세세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편한데 우리 보기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기억을 뭐 어찌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고통으로부터 뭐 기억을 특정상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지문과 잘 연결할 수 있느냐. 잘 연결을 해야만 어려운 현대산문, 현대산문이 어렵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엄마가 왜 발버둥을 치셨지? 여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의 의도가 뭐지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산문이 도리어 어려워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기가 있다면 보기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얘기 길었지? 네, 출발할까요? 얘기가 좀 길었나요? 자 이제 출발하자. 자 그래서 제가 총 4문항이라서 5분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좀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이 시간에 맞춰야 시간 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시간 재드릴 테니까 보기 먼저 읽고 문제를 풀란 소리고 끊어가면서 1등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읽고 나서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얘들아 눈 뜨고 문제 푸세요. 자 졸는 학생들 좀 깨워주세요. 선생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풀 때는 뭐에 초점을 주는지 쫓아오시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우선 10번의 보기 먼저 보셔야겠죠? 뒷장에 50페이지 펴시고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요거 여러분들 밑줄 긋는 펜 하나만 드세요. 드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어딘가에다가 그 앞에 장에다가 작품 분석에다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한 대상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을 표출하고 상실된 대상에 향했던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대상에게 옮김으로써 상실의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밑줄을 그시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다면 뭐냐면 사랑하는, 자, 우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써도 되고, 이거는 써도 되고, 왜냐면 이게 현대시처럼 막 단어들을 대응할 건 아니고 지문에서 내가 대응할 거라서 우선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거나 뭐 아니면 떠났거나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슬프겠죠. 그러니까 슬픔을 표출하고요. 그러한 상실된 대상에게 향했던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대상으로 옮겨요. 요 사람에게 이미 상실했잖아. 근데 계속 슬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대상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을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슬퍼했던 그 상황이 상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의 어머니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상실과 관련된 기억이, 그러니까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알겠지만 현대산문이 어려운 건 이렇게 고전산문은 그냥 읽으면 그대로가 소설 줄거리잖아. 그런데 현대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물이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보여주는 거구나 등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어찌됐든 보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문을 읽어낼 거야. 너희가 지금 비록 쓰진 않지만 제가 이따가 지문의 VV를 보여줄 겁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이거밖에 더 있겠니? 라고 찾는 연습을 하셔야 이렇게 좀 함축적인 내용의 현대산문을 읽을 때 찾아올 수 있거든요. 더 가겠게요. 상실과 기억된 기억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현재화됩니다. 기억이 있었는데 요 기억이요, 어떤 특정 사건, 우린 모르죠. 아직 읽기 전이니까 모르지만 특정 사건으로 현재화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특정 사건으로 현재에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거고요. 과거에 받았던 충격을, 그래서 과거에 그 받았던 충격을 다시 경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막 현재화 되고 있으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해당 인물이 실제로는 상실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음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현재화돼서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은, 그래서 그 충격을 다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극복된 것이 아니라 극복되지 못한 것을 얘기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지문을 읽을 겁니다. 자, 이제 어찌됐건 저는 이게 현대산문이고 인물이 막 많이 나와서 복잡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앞부분을 출발점으로, 항상 소설은 그래. 그래서 내가 앞부분에만 인물 관계도 그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앞부분만 잘 풀어주면 사실은 뒷부분을 읽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줄거리이기 때문에, 산문은 줄거리를 체킹하세요이기 때문에 부분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체킹을 하셔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늘 보여드릴게.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 명 조네. 내가 현강처럼 한다고 그랬고, 얘들아 현강할 때 내가 가끔 한 명 존다 얘기하는 그 시점이야. 지금이. 이 지금쯤이야. 지금쯤 한 명 이제 고개 떨어지는. 이게 수업이, 얘들아 무조건 수업만 하면, 이게 수업만 무조건 했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되면 이제 한 명씩 고개가 떨어지더라고. 지금이야, 지금. 자, 고개 들으세요. 자,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자, 잠 좀 깨워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인강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수업이야. 뭐가 됐든 저는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을 깨워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나?
너희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쪽에다 쓸게요. 그놈이 또 왔다 이따가 찾을 겁니다만 이거 막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물 줄거리 때문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놈에다 박스를 쳐야 돼요. 뭐가 됐던 그놈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너희 오래빌 숨겨야지 오라비 오래비라고 이제 사투리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대사가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딨다고 숨겨요? 라고 하는 걸로 보니 어찌됐던 그놈이 왔으니까 너의 오래비 그러니까 오빠 숨겨야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그놈 얘기라든가 오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뒤를 더 보겠습니다. 그럼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자 이쯤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를? 내가 지금 잠시 말을 멈춘 거. 할 말이 없어서 멈춘 거 아니야 얘들아. 인강을 많이 찍어본 저로서 이게 중간중간 멈춰줘서 말 없잖니? 한 3초 말 없으면 그제서야 고개 든다? 쳐다본다? 뭐지? 왜 선생님 멈췄지? 이럴까 정신 차리세요. 자 갑니다. 이게 산문이고 이제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 자 갑니다. 우리는 줄거리 읽었잖아. 물론 추상적인 줄거리지만 알고 있잖아.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경험을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다시 뭔가 현재화할 거야. 중요한 건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오라비를 숨겼니 혹은 잡아갔니 아마도 상실하는 대상이 오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충 그 내용 알고 읽어야지. 이게 뜬금없이 오빠는 뭐고 왜 잡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내용 속에 안에서 이 내용이 전부야. 이 소설 전체에. 여기에 와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엄마 제발 어머니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나자 날카롭게 속삭여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자기 다리가. 붕대로 감겨있는 다리를 보면서 가엾은 내 새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거고요.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하는 거죠. 이제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건이 있었나 보지.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자, 오빠가 결국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니와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은 오빠라고 지칭하는 그러니까 여동생일 거고요. 역시 어머니의 자식이겠죠. 이 오빠를 지금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읽을까요? 자, 조금만 더 읽을게. 그래서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봤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많이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나이가 들고 정신을 잃고 죽기 직전에 저승사자를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갈 때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생각한 노려보는 적은 뒤에 대사 나오죠? 군관동무, 군관선생님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 군관동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뒤에 줄거리를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시간 줘서 읽었잖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무라는 표현은 국군, 남한군이 아니라 북한군, 그러니까 인민군, 요거 나눌 줄 알지 얘들아? 이런 단어는 인민군에서 지칭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민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 인민군 대사가. 어찌됐든 군관동무, 저승사자보다도 얘가 더 무섭겠죠?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오빠 숨기라고 그랬잖아. 남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어머니의 눈에 푸르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까지 감돌고 나는 어머니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게 무엇이란지 알아차렸어요. 그 환각이라고 하는 것이 칠판 볼까요? 뭔가 특정한 사건으로 현재화되는 거. 이게 환각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지. 어떤 잠재되어 있던 기억,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와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 이게 환각이잖아. 실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 환각이 뭔지 알아차렸고 과거의 기억이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기 보기에 과거의 기억이 특정한 사건 뭔지를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몰라.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거지. 읽어가면서 아 이게 과거 기억이구나. 아마도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경험일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아 이걸 거야 생각하면서 읽되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그러니 저승사자
살자. 즉 내 죽음이 차라리 낫지 이 기억이 더 나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쁘면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가 낫지. 이 기억을 지금 떠올리는 어머니, 이 기억, 이게 옛날의 기억이겠지? 그게 더 싫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봅니다. 자, 다시. 자,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반복해서 다시 한번요. 이전 줄거리라든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간혹 중략 부분, 줄거리 이렇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 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선지를 쓰는 경우도 꽤 종종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줄거리는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읽으셔야지 에이 중략된 거잖아. 중략된 줄거리니까 그렇지 하고 후루룩 읽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제가 읽을게요. 다리 수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다리 수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오래전 한국전쟁 때 죽은 오빠의 환영을 보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고요. 다리 수술 아까 다리에 붕대 감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국전쟁 때 6.25 얘기하는 거지. 죽은 오빠의 그러니까 이 오빠가 결국은 죽었네요. 그 환영을 보는 거예요. 자, 칠판 다시 갑니다. 이쪽 갈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겠지. 이쯤 됐으면 이제 대충 나왔잖아. 오빠가 상실했어요. 죽어서 상실을 한 거네요. 죽었다는 소리겠죠. 그 경험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었다가 특정 사건,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뭐냐면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이것이 깨어나면서겠지요. 뭔가 마취하고 깨어나면서 그 무의식이 떠올랐겠지. 그러면서 현재와 마치 지금 보는 듯이 환영을 보는 듯이 현재화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리잖아. 더 갈게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 어머니를 만류하던 나는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의 여동생이 여동생이야 라고 지칭되지 않고 혹은 지희야 이렇게 이름으로 지칭되지 않고 칠판 중요합니다. 나는 이라고 지칭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1인칭이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소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 하나 더 할게요. 1인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누구니? 그러면 나요. 작품 안에 서술자요. 내부의 서술자입니다. 이거 체킹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요즘 이따가 제가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만 요즘 뜨는 선지라고 그랬잖아. 자, 오늘 중요한 거 할 건데 7번 정말 중요한데 7번 맞은 학생 너무 잘하셨습니다. 요즘 물론 7번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말하는 바를 읽어내고 정확하게 잘 찾았느냐. 요즘 뜨는 선지라고 계속 설명하잖아. 1인칭이니 시점 질문을 하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 아니 이렇게 질문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가 나왔다는 거 체킹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물 나올 때마다 박수치라는 거야. 계속 갑니다. 인민군에게 도망 나온 오빠 때문에 피난 가지 못한 채 인민군에게 발각되었던 과거일. 그러니까 오빠가 왜 죽었냐면요. 인민군에서 도망을 나왔고요. 그러니까 피난도 못 가고 있었는데 인민군에게 요 도망갔다는 걸 인민군에게 그러니까 얘한테 발각이 되면 당연히 죽음이죠. 죽음이지. 도망갔으니까. 싸워야 되는데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이 사건, 그런 사건 때문에 오빠가 죽었겠네. 그치? 나 가볼 거야. 더 가볼 거야.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떠올리고요. 그들은 격금 내기로 과거를 떠올린다라고 했어요. 자, 과거를 떠올린다에다가 밑줄 그었으니까 자, 이제 거기다가 써야지. 뭘 써야 돼? 과거 회상 써야죠. 그렇죠. 과거 회상이라는 것은 자 방금 봐봐. 지금 이 글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 쓸게. 현재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어머니 수술 얘기했어요. 과거를 떠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거 회상이 시작될 거야. 지금부터 읽는 게 과거야를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꼼꼼히 읽어야 하는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과거로 현재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과거 회상하고 끝나는지 글마다 다르니까 이건 우리가 이따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잠깐만 3-4줄 더 읽을게. 그들은 격금 내기로. 격금 내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라는 뜻인데 모르면 넘어가야겠죠. 격금 내기로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중에 보이부 군간도 있었는데 자 보이부 군간 박스 하시고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보위부 군간. 그래서 군간동무라고 했을 겁니다. 박스 하셨죠? 오빠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요거 도망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얘기나 처자식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보잖아? 그러면 목소리도 카랑카랑해 하면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동무 혹시 국방부에서 나고한 게 아니요? 하면 간이 콩알만해져요. 자,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자, 그렇게 좀 읽다 보니까 두 줄 내려옵니다. 자, 밑줄 그세요.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밑줄 그셔야 됩니다. 자, 그으세요.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병신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누가? 오빠가요. 오빠는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이요. 실어증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죠. 실어증은 알지 얘들아?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부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이때부터 이미 실어증은 오빠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 이렇게 지문을 읽어가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밑줄도 그어가면 라고 읽으셔야 꼼꼼히 읽어야 뒤에 줄거리 체킹할 때 오류가 안 나요. 다시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자 다시 항상 요즘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요즘의 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가면서 체킹하는 줄거리 체킹을 원한다. 이기 때문에 다 읽고 풀어도 되지만 다 읽고 풀면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달락 읽고 끊고 최대한 줄거리 체킹하고 한 달락 읽고 끊고 체킹하고 그래야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예를 들어 답 보여드릴게요. 우선 9번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자, 9번을 봐주시면 자 4번에 으 같은 짐승 같은 소리로 봐서 오빠는 자 짐승 소리가 어디 있냐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 찾고 있어요. 두 번째 지문에 한 달락, 두 달락, 두 번째 지문에 아래에서 한 세 줄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으 같은 소리밖에는 못했고요. 그렇게 으 같은 다섯 줄 올라가서도 있네. 으 같은 짐승 소리로 신음했어요. 이게 왜 신음한지 알지? 여러분은 읽었으니까 총을 쐈거든요. 이 사람이 쫓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쫓겨가면서 끝까지 알아내려고 얘가 도망친 건지 끝까지 안 하려고 바른 대로 말해 그러면서 총을 쐈거든요.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뭐 안 돼요, 싫어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게 이 말도 못하는 거야. 소리밖에 못하는 거야. 왜? 실어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실어증은 여전했다,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세 번째 지문에도 아래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셨습니까?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인민군을 보자마자 생긴 실어증이 이때도 실어증 때문에 말을 못했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체킹이 되셔야 예를 들어 4번에 으 같은 짐승 소리로 봐서 오빠는 A로 인해서 말을 잃는 증세예요. 자, A가 뭐였냐면 그의 작별 방법이 총을 쏘는 거였거든. 총을 쏘서 위협하는 거. 이때 새로 생겼다고? 아니요. 원래 있었다고요. 이렇게 찾으시려면 끊어가면서 읽으면서 줄거리 끊어가면서 하셔야 앞뒤의 문맥을 찾고 그 말이 실어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이걸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문을 다 읽잖아? 그러면 이거 찾으려고 잠깐만 아까 내가 읽었던 것도 같고 실어증 이때 이 말 못하니까 실어증인가? 왜냐면 아까 읽었어도요 우리의 기억에는 기억을 못한다기보다 기억을 자꾸만 놓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놓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줄거리 찾는 게 결국은 줄거리인데 이 줄거리 속에서 어쨌든 9번도 4번이 틀렸다는 체크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 조금만 더 갈게요. 그래서 오른쪽 지문은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진상을 찾는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맨 마지막 지문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제가 읽을게요.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에 낭자한 유혈과 오타입니다. 요거 괜찮다, 얘들아. 물론 오타는 우리 잘못인데 이거 예전에 이거 조교쌤이 쳐주신 우리 학원의 잘못이지만 오타가 있는 건 그래도 어쩌다 한 번에 한 글자 오타는 이런 건 용서해 줘야 돼. 워드잖아. 그런데 문제는 낭자 피가 마구 흘러넘칠 때 우리는 낭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오타야. 이거 오타 고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오타 고쳐내지 확인할 거야. 오타가 안 고쳐져 있다. 졸았다는 소리겠죠?
안 졸았으면 이거 고쳤겠지. 지금 갑자기 화들짝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 뭐가 확인이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둘 수는 있었어요. 자, 칠판 봅니다. 칠판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보기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경험을 잊을 수는 없지만 덮어둘 수는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 왜? 다른 대상에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극복할 수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뒤에 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서 또 사랑하는 걸로, 그걸로 다른 대상, 가족. 자,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며 기르면서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걸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극복이 되지 않은 거죠. 왜?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서 충격을 재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계속됐죠. 자,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얼핏 착각하면 틀렸을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10번 들어갈게요. 보기와 연관하면서 읽었고요. 자, 10번을 봐주시면 10번 체크할게. 10번에 1번 어머니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죽은 아들에 대한 환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깨어나면서 환영에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술을 계기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던 수술을 계기로 특경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던 기억, 요 기억, 사랑하는 상실한 기억, 경험 이것이 사건을 재경험, 충격을 재경험하는 거 맞죠? 이 소리잖아. 내가 잘 썼는지 모르겠다. 그냥 지문 읽으면서 바로 체크해서. 이게 근데 이 소리였잖아. 맞죠? 자, 2번까지만 갈게요. 어머니가 붕대 잠긴 감기어 있는 다리를 아들로 착각하는 것에서 다친 어머니의 다리가 총상을 입은 아들의 다리와 연결되면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죠. 과거의 경험은 현재화. 왜냐하면 오빠가 총살당해서 다리 다쳤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리를 다쳤죠. 그거를 잘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죠. 3번 선지가 제가 아까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그게 다른 대상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다는 3번 선지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예를 들면 4번 선지까지 볼까요? 본 김에 어머니가 아들과 관련된 환각에 빠져서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기억이 난동을 부리시는 것이 기억이 특정 사건으로 현재와 되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환영까지 보는 거니까 기억이 되살아난 거잖아. 그러니 상실감을 억눌러 놓았을 뿐 결국은 극복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맞죠. 이렇게 보기와 연관을 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구체적인 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5번을 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원한을 다시 억누르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정말? 어머니가 탈진 상태에 빠진 게 억누르기 위해서였을까? 그걸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 있었더라? 끊어가면서 읽었으면 바로 찾았겠죠? 지문의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자, 맨 마지막에 오랜 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어요. 자, 앞뒤 보셔야죠. 왜냐하면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탈진 상태가 되신 이유는 많은 힘을 난동 부리느라고 난동 때문에 소모하셔서 탈진이 된 거거든요. 이 난동은 왜 난동을 부렸냐면 마취에 깨어나서 환영을 보면서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서요. 맞지? 난동이 이때였잖아, 이때.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가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억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억눌렀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난동을 부린 거고 그래서 난동 때문에 탈진이 된 것이니 탈진 상태가 어머니가 그것을 누르려고는 아니다. 반대의 의미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에 5번, 9번에 4번이죠. 자, 8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8번에 3번 체크.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회의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병의 내력을 파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총을 쏘면서까지 알고 싶었던 건 진상. 어떤 진상? 사실. 어떤 사실? 이거. 당신 인민군 도망갔어? 이걸 계속 질문하고 있었잖아. 이 진상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요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라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 지울게. 자, 9번 문제만 보여주고 이제 9번 문제 조용히 해서 자, 9번 문제 보여주고 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7번 서술상 특징 문제고요. 요즘 서술상 특징 문제가 요렇게 선지가 나온다. 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서술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1번 선지, 2번 선지 봐주세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라고 했단 말이야. 저 요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을 한다는 거. 그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보통 이선지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이선지는 뭐냐면 서술자가 어떤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의존해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 여기서는 어머니가 겪는 내적 갈등을 나의 시선으로 보고 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여기 해줬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나고요. 내가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과거 얘기, 우리의 과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선은 나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의 시선에 의존해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지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써놨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 서술자가 서술자의 시선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선지는 잘 나오는 선지고 실제 지금 2번이나 계속 기출되고 있고 연달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이렇게 특정 인물의 선지 이렇게 나올 때는 서술자가 3인칭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모든 인물의 시선으로 모든 인물의 심리를 얘기해야 할 전지적 작가가 한 인물의 심리만 잘 리얼하게 얘기할 때 그때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해서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1인칭일 때. 됐지? 그래서 2번이 안 되고 자 1번 선지 볼게요. 서술자의 시선이 개입된 회상을 통해서 자 서술자의 시선이 개입되어 있는 회상을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서술자가 그러니까 나예요. 서술자 자신의 시선이라고 해야지. 서술자가 특정 인물 시선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선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의 시선이 들어갔죠. 왜? 내 시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한 회상, 네, 과거 회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선지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인물의 상황에 대한 설명, 네, 아주 좋죠. 엄마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3번. 과거와 현재와 요거까지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차를 통해서 아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써드렸죠. 현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 불인 난동으로 탈진 상태가 되셨습니다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됐죠. 이거는 맞지만 뭔가 사건 내막, 심리가 변화되진 않았어요. 안 되고 자 4번에 시간의 역전이 이게 역전이죠. 현재로 가다가 과거로 갑자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이걸 역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역전은 맞지만 내막을 감춘 게 아니라 도리어 보여줬죠. 아 오빠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뒤바꿨어요. 바로 요거 역전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뒤바뀐 건 맞지만 갈등이 지금까지도 외적인 갈등이 누구와 누군가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아니요. 엄마의 내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겠죠. 그러니까 정답 1번입니다를 체크하셨으면 잘하셨고요. 2, 3, 4, 5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요거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 이런 수업을 계속 들으셔야 어차피 선지들은 돌고 도는 거야 얘들아. 계속 그 선지가 돌고 그 선지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내용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잠깐 넘기셔서요. 자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이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3분 동안 하나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38페이지 펴봐주세요. 자 38페이지 자 요거 지우고 얘들아 이따가 2교시는 좀 짧게 해줄게. 이유가 있어. 2교시는 좀 짧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38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시간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 나는 촬영을 50분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영상을 틀어주다 보니까 약간 영상이 좀 늦거나 하면 이게 좀 오버될 수도 있지만 오버돼도 다음 시간을 좀 짧게 하면 되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내 좀 할게요. 자,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이건 역시 제가 이따가 2교시에 시간을 재드릴 거예요. 시간을 재드리긴 하는데, 나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보기를 보고 대응을 하실 거고요. 다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수필이니까 초점, 그러니까 주제에 초점을 맞추겠죠. 이건 이따 다시 할게. 그런데 가작품을 봐주세요. 이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거든. 사실 이 작품을 몰라요 하면 좀 문제가 되지. 그래서 가작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 하나만 봐주세요. 사실은 가작품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모함까지, 사공을 모함까지 해가면 이거 알고 있잖아. 제가 서경별곡까지는 다시 안 해드릴게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해설을 안 할게. 그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제 조건 얘기합니다. 무조건 보기에 근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잊지 않고 있는 거 맞지? 내가 알고 있는 서경별곡이 무엇이건 간에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리고 학원의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든 간에 선생님 이거 사랑하는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근데 여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끝까지 일과 자기 터전 버리고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고요. 항상 보기에 출제자가 조건을 주면 우리는 그 출제자 조건에 맞춰야만 한다. 요건 잊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11번을 잠깐 봅니다. 11번을 봐주시면 첫 번째 줄이요. 자, 보기. 항상 보기를 먼저 보라는 게 그거야. 자, 밑줄 그을게요.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하여서 표현하는 것은 고전시가의 보편적 관습으로 자 밑줄 그으셨습니까? 이를 고려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표면적인 진술은 이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호소라는 정치적 발화의 성격이요. 그러니까 이 가도 나도 가작품도 나작품도 이렇게 보겠다고요. 겉으로는 남녀이고 남녀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임금에 대한 호소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 나 이따 시간 잴 거라서 그래.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가는 자 밑줄 한번 거보세요. 서경 출신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서경에 대한 왕의 관심이 멀어진 역사적 배경과 결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임을 회복하려는 서경 중심의 세력에 바람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고 그 초점을 맞추어서 1, 2, 3, 4, 5번을 풀어야 된다. 됐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됐을 거야. 항상 보기를 먼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따 2교시에 잴 거고요. 자, 이 시간 요거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따 시간 재면 한꺼번에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고전시가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세요.